야, 이 돈 다 우리 돈이야. 당장 돈 내놓으라고. 성공한 식당을 운영하던 순자 앞에 갑자기 나타난 파렴치한 큰아들과 며느리. 이 노인네가 우리 재산 빼돌려서 식당 차렸어.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며느리가 순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드는 순간 순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부부는 몰랐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화를 불러오게 될지. 쓰러진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한 통의 전화가 어떤 파멸을 불러올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가족들, 마중 나온 연인들, 출장을 떠나는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어머니, 여기가 복잡하니까 잠시만 계세요. 민석이 순자를 출국장 한쪽 구석에 세워두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체크인하고 짐 붙이고 금방 올게요. 며느리 지영이 명품 핸드백을 어깨에 맨 채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생애 처음 보내준다는 효도 여행 생각에 들떠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순자가 낡은 여권이 든 손가방을 꼭 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석과 지영은 서둘러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아들 부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 아들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뉴욕행 K281편 탑승 마감입니다. 공항 방송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순자가 지나가던 공항 직원을 붙잡았습니다. K281편이 제가 타야 할 비행기인데 아직 탑승권을 못 받았거든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김순자입니다. 잠시만요. 공항 직원이 컴퓨터로 예약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오늘 그 시간대에는 뉴욕으로 가는 비행편이 아예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 아들이 분명히 예약 내역에도 어르신 성함이 없네요. 공항 직원의 말이 끝나자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짐짝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자는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오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 속에서 순자는 멍하니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공항 청소부 박기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해가 지고 공항 운영 종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벤치 구석에서 넋이 나간 채 발견된 순자를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어르신, 연락할 가족이 계세요? 보안팀 직원이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아들 민준의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순자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아, 엄마가 공항에서. 순자가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형이 어머니를 공항에 버렸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다음 날 새벽 민준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하며 공항으로 달려왔어요. 차가운 벤치에서 담요 한 장을 덮고 밤을 샌 어머니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순자를 부축했어요. 민준아. 순자가 아들을 보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민준이 어머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민준은 형 민석과 형수 지영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두 사람의 휴대폰은 모두 꺼져 있었어요. 일단 제 집으로 모시고 가요. 민준이 어머니를 자신의 좁은 원룸으로 모셨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민석과 지영은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한적한 시골의 불법 도박장에 있었어요. 야호! 또 땄다. 지영이 환호성을 지르며 칩을 쌓았습니다. 이 돈으로 해외 나가서 새 인생 살자. 민석이 순자의 비상금으로 도박을 하며 웃었어요. 두 사람은 어머니를 버리고 온 죄책감 따위는 전혀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마침내 연락이 닿은 민석에게 민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를 공항에 버릴 수 있어? 민준이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없는데? 민석이 당황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다 봤어. CCTV에도 다 찍혔고. 아니야,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이 전화기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야, 김민준. 어머니가 갑자기 여행 가기 싫다고 고집 부리셔서 그런 거야. 지영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그럼 저희라도 다녀오겠다고 한 거지. 뭐가 문제야?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예약도 없었잖아. 민준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평소에 어머니한테 무심하니까 우리가 효도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려 한 건데. 지영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어요. 그걸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정말 고마운 줄 알아야지. 민준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형수, 공항 CCTV랑 항공권 발권 내역 다 확인할 거야. 마음대로 해봐. 지영이 당황한 기색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준은 형 부부의 뻔뻔하고 계산된 태도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시작임을 직감했어요. 며칠 뒤 민준이 출근한 사이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순자가 아들 몰래 자신이 살던 집으로 홀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현관문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석아. 순자가 절망감에 현관문을 하염없이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며칠 안 보이시던데요. 아파트 경비원이 순자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아드님 내외분, 이틀 전에 큰 짐차 불러서 야반도주하듯 싹 다 빼갔어요. 뭐라고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급 요양원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경비원의 말에 순자는 망연자실했어요. 평생을 바쳐 일군 집 앞에서 순자는 오열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민준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저만 믿으세요. 민준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큰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로 식사를 거부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잘못 없어요. 형들이 잘못한 거예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놈들 행방을 꼭 찾아내겠어요. 민준은 형의 옛 직장 동료들에게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석과 지영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이상해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민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믿어온 큰아들의 배신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준은 어머니를 모시고 놓고 온 약이라도 챙기기 위해 열쇠공과 함께
다시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준이 열쇠공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문이 열리자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집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야, 너희 누구야? 민준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김민석 빚 3억, 당장 갚으라고.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내 형이 내 어머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갔어. 다른 사채업자가 순자의 인감이 찍힌 위조된 차용증을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언제? 민준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딴 거 우리가 알게 뭐야? 빚은 빚이야. 사채업자가 순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충격적인 사실에 그 자리에서 혼절했어요. 어머니, 민준이 쓰러진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 사채업자들이 최후 통첩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민주는 황급히 어머니를 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 괜찮죠? 민준이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민주는 분노에 차서 자신의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형이 어머니 명의로 사채를 썼는데 위조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만나자. 서류 들고 와.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편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지내던 민석과 지영은 훔친 순자의 인감으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 위임장을 보며 희해낙락했습니다. 이제 집만 팔면 진짜 대박이야. 지영이 서류를 흔들며 웃었어요. 어머니가 급히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어서 집을 시세보다 싸게 금매로 내놓는다고 했어. 지영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거짓말을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집인데 너무한 것 아니야? 민석이 마지막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어차피 평생 작은 아들만 편애하던 노인네잖아. 지영이 남편을 부추겼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민준의 변호사는 즉각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신청을 접수했어요. 집이 팔리는 것을 막고 사채업자들을 고발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병원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민준아, 정말 민석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순자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는 평생 믿어온 큰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고통스럽게 잘라냈습니다. 며칠 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는 식음을 전폐하고 삶의 의지를 잃어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잠시 바람을 쐬러 오래된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좀 걸어요.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민준이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어요. 순자는 시장 구석에 허름하지만 정겨운 국밥집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에 내 아버지 살아있을 때 참 자주 왔던 곳이야. 순자가 희미하게 과거를 회상했어요. 아버지가 여기 국밥을 좋아하셨지. 그때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중년 여성이 순자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중앙동에서 쌈밥집 하셨던 순자 언니 아니에요? 여성이 순자의 손을 반갑게 붙잡았어요. 어머, 영희야. 순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언니가 해준 멸치 쌈밥이랑 묵은지찜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지금 이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순자는 영희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너무 힘드셨겠어요. 영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침 주방 이모가 허리를 다쳐서 그만뒀는데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며칠만이라도 제 가게에서 음식 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순자가 망설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남의 가게에서 일을. 언니, 제발이요. 언니 손맛이 그리웠어요. 영희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망설임 끝에 영희의 작은 식당 주방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의 손맛이 담긴 묵은지를 꺼내 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맛이야, 이 맛. 순자가 묵묵히 만들어낸 묵은지찜을 맛본 영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이 맛이 맞아요. 점심시간 식당을 찾은 시장 상인들도 순자의 손맛에 감탄했어요. 아줌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이런 맛을 배우셨어요? 손님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단 며칠 만에 순자의 백반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30년 만에 돌아온 전설의 손맛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손님들의 인사를 받으며 순자는 공항에서 짐짝 취급당했던 절망을 잊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이렇게 일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순자가 아들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민준도 눈에 띄게 밝아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민준은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시장 부동산을 방문했어요. 어머니만의 가게를 차려드릴게요. 민준이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 모아둔 적금과 영희의 투자, 그리고 박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순자는 시장 한편에 작은 백반집을 정식으로 개업했습니다. 순자네 밥상이라고 상호를 정했어요. 민준이 새로 만든 간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다니. 순자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개업 첫날 순자는 이른 새벽부터 정갈하게 차려낸 10여 가지의 제철 반찬과 갓 지은 따뜻한 솥밥을 준비했어요. 언니, 오늘이 개업일이죠? 영희가 일찍 찾아와서 홀 서빙을 도왔습니다. 우리 언니 손맛은 대한민국 어디서도 못 먹어봐요. 영희가 손님들에게 순자의 요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요. 순자는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집스럽게 골랐습니다. 화학 조미료 하나 없이 오직 천연 재료와 시간으로 깊은 맛을 우려냈어요. 아줌마, 이 묵은지찜 진짜 끝내줘요. 젊은 손님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맛을 배우셨어요? 중년 여성 손님이 순자에게 물었어요. 그냥 오래 해본 거예요. 순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주말마다 가게 일을 도우며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정성껏 사진 찍어 순자네 밥상이라는 소박한 SNS 계정을 만들어 꾸준히 업로드했어요. 어머니,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뭘 이런 걸 찍어. 순자가 쑥스러워했지만 민준의 정성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독자 수백만 명을 보유한 유명 맛집 유튜버가 우연히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유튜버가 순자네 밥상의 묵은지찜을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유튜버가 감동해서 극찬하는 영상을 바로 촬영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항에 버려졌던 할머니의 눈물 젖은 인생 역전 맛집이라는 제목과 함께 SNS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준이 흥분해서 스마트폰을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순자의 식당 앞은 방송 다음 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인해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KTX 타고 왔습니다. 각종 방송국에서도 섭외 요청이 쇄도하며 순잔의 밥상은 일약 전국구 맛집으로 떠올랐어요. 어머니, 믿어져요? 민준이 길게 늘어선 손님들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순자는 밀려드는 주문에 몸은 고되지만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거둔 성공에 감격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런 날을 보다니. 순자가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마감 후 순자는 민준, 영희, 그리고 이제는 가족처럼 가까워진 박 변호사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순잔의 밥상이 연일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성공가도를 달리던 바로 다음 날 오후 빚에 쫓겨 초라한 행색이 된 민석과 지영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손님들로 가득한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야, 이 돈 다 우리 돈이야. 지영이 다짜고짜 계산대에 돈을 움켜쥐려 하며 악을 썼어요. 당장 내 목 내놓으라고. 순자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석이 순자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이 돈으로 빚만 갚으면 진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애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지영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다 보고 있어. 나가. 순자가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이 노인네가 우리 재산 빼돌려서 식당 차렸어. 지영이 손님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경찰 불러요. 이 사람들 도둑이에요. 손님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무슨 일이지? 도둑이라니 무슨 소리야? 지영이 순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만해. 영희가 황급히 지영을 막아섰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비켜.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지영이 영희를 밀쳐냈습니다. 영희가 뒤로 밀려나며 테이블에 부딪혔어요.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회사에서 급히 달려와 형을 밀쳐냈습니다. 형,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야? 민준아, 너도 알잖아. 어머니 재산은 우리 것이기도 해. 민석이 동생에게 애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도 다 어머니 때문이야. 지영이 순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놀라서 일어나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손님들. 잠시만. 순자가 손님들에게 사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돈, 내 돈. 순자가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머니, 민준이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순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119요. 119 불러요. 영희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민준이 형을 향해 분노로 떨었습니다. 구급차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순자를 들것에 올렸어요. 혈압이 많이 높아요. 빨리 병원으로. 구급대원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급성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되었어요. 보호자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담당 의사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고령이라 위험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오늘 밤이 고비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민준은 중환자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민준이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그 와중에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민석과 지영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나라고. 지영이 경찰에게 발버둥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 집안 돈인데. 조용히 하세요. 나중에 조사받을 때 말하세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민주는 이성을 잃고 지구대로 달려갔어요. 형? 민준이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가 죽을 뻔했어. 야, 김민준. 정신 차려. 경찰들이 민준을 간신히 제지했어요.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구대에 구금된 민석과 지영은 여전히 자신들의 혐의가 가볍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불러달라고. 지영이 소란을 피웠어요. 어머니 돈은 곧 우리 돈이라고. 민석도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결정적 증거들이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요. 공항 CCTV 영상, 위조된 서류들, 사채업자들의 진술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병원으로 돌아와서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어머니, 제발 괜찮아지세요. 민준의 간절한 기도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민준의 간절한 간호 끝에 순자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예전에 온화했던 순자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단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들 다시는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순자가 힘겹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박 변호사님을 병실로 불러다오. 민주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지만 곧바로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지금 바로 갈게. 좋은 소식이 있어. 박 변호사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민석과 지영의 혐의가 중범죄로 바뀌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존속유기, 부동산 사기 미수, 상습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순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어야 해. 공항 CCTV 영상, 위조된 서류들, 사채업자들의 진술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순자는 박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및 처분 권리를 작은 아들 김민준에게 위임합니다. 순자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큰아들 김민석과 며느리 이지영에게는 10원 한 장도 유산으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민준아, 이건 내 결정이야. 순자가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민석과 지영은 자신들의 혐의가 중범죄로 변경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뭐라고? 구속영장? 민석이 경악했습니다. 존속유기가 뭐야? 우리가 언제?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공항에서 노인을 버린 것도 범죄고 위조 서류로 사기친 것도 범죄예요. 담당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과 연루된 것까지 밝혀졌어요.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사님,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 말은 법정에서 하세요. 형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치소로 이송된 민석은 뒤늦게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편지에는 민석의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하지만 순자는 편지를 뜯지도 않고 차갑게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과는 남남이야. 순자가 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편지 따위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지영은 구치소에서조차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재산 상속받는 게 뭐가 죄야? 지영이 국선 변호사에게 따졌어요. 순자의 재산을 받아낼 방법 없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승산이 전혀 없어요. 국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영이 화를 냈습니다. 뭐가 범죄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순자는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언론사에 제보를 했어요. 어머니를 공항해버린 큰아들과 며느리. 이 제목으로 순자의 사연이 전국 방송에 나갔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순자는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나이 든 부모라고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좋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순자가 민준과 영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죠. 전국의 시청자들이 순자의 용기에 뜨거운 반응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용서만이 능사가 아니죠. 잘못한 자식은 벌받아야 해요. 시청자 게시판에 응원 댓글이 쏟아졌어요. 순자는 모든 법적 절차를 민준과 박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퇴원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민준이 어머니의 컨디션을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홀가분해. 순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 영희도 병원을 찾아와서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언니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 영희야.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순자가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퇴원 당일 순자는 묵묵히 식당 정상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네 밥상은 계속해야지. 순자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실망시킬 수 없어. 민주는 어머니의 강인함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순자가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아무도 날 무시할 수 없어. 법원에서는 민석과 지영의 재판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인해 두 사람의 유죄는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어요. 최고형을 구형하겠습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폐륜 행위는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순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순자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1년 후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은 민석과 지영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 10년과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석은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고했어요. 피고인 이지영은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지영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지영이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석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정에 온 순자는 한 번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 순자가 법정을 나오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영은 교도소에서도 다른 수감자들과의 잦은 마찰로 독방에 감금되는 등 비참한 수감 생활을 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지영이 면회온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그만 정신 차려라. 지영의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석은 교도소에서 매일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썼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민석이 편지에 적었지만 순자는 더 이상 그의 편지를 받지 않았어요. 한편 순자네 밥상은 더욱 번창하여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머니, 축하해요. 민준이 법인 등기증을 들고 기뻐했어요. 주식회사 순자네 밥상 설립 완료됐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사업을 돕는 든든한 최고 경영자가 되었어요. 이제 정말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 힘으로 일군 거야. 순자가 뿌듯해했습니다. 남한테 빌부터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벌어서 사는 거지. 순자는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영희에게 순자네 밥상 2호점의 운영을 맡겼어요. 영희야, 2호점은 네가 맡아라. 언니 정말 고마워요. 영희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공한 거야. 2호점은 본점 못지않게 인기를 끌었어요. 영희의 친근한 서비스와 순자의 레시피가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영희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손님들이 영희에게 인사했어요. 순자 언니 덕분이죠. 영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공항에서 자신을 처음 발견하고 도와줬던 보안팀 직원 박기수에게도 거액의 감사 식사권을 전달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순자가 박기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에이, 뭘 그런 걸로. 박기수가 쑥스러워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박기수는 순자네 밥상의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매주 가족들과 함께 찾아와서 순자의 음식을 맛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박기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때 도와주셔서. 순자는 더 이상 큰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군 식당에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웠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 순자가 민준과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좋아요. 민준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 순자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해외 워크숍을 떠날 거야.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어디로요? 스위스야. 일주일 동안 푹 쉬면서 새로운 요리도 배워보자. 며칠 뒤 순자네 밥상 본점과 2호점은 대표이사 및 전 직원 해외 워크숍으로 인한 일주일간의 임시 휴업이라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진짜 여행 가는 거예요? 영희가 설레어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번엔 진짜야. 순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거야. 출발 당일 순자는 1년 전 그날과 똑같은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버려진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로 향했어요.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 순자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 민준과 이제는 둘도 없는 자매가 된 영희, 그리고 순자네 밥상 직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꿈 같아요. 직원들이 기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위스행 비행기 티켓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효도 여행이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순자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을 짐처럼 버렸던 그 3번 게이트를 지나면서 순자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는 아무도 날 무시할 수 없어. 공항 직원들이 순자 일행을 VIP로 안내했습니다. 순자네 밥상 사장님이시죠? 영광입니다. 감사해요. 순자가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순자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드넓은 푸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순자가 감탄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야. 영희도 순자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언니,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혹독한 시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에서 버려진 날의 절망감, 사채업자들의 위협, 가게에서 쓰러진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끝에 찾아온 진정한 행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영희와의 재회, 순자네 밥상의 성공, 그리고 진짜 가족을 찾은 기쁨.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졌어요. 순자는 그 모든 아픔들도 함께 작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머니, 스위스에서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민준이 물었어요. 그냥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아.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 하는 거 말이야. 영희가 순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덕분에 진짜 소중한 걸 찾았어. 순자의 평온하고 행복한 얼굴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의 푸른 하늘처럼 순자의 미래도 무한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짐 취급할 수 없었어요. 순자는 당당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우트로. 공항에서 짐짝처럼 버려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72세의 나이에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맞았지만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찾아냈어요.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배신과 이용, 그리고 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선 한 여인의 용기.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 순자 할머니. 그녀의 당당한 미소가 오늘도 스위스의 푸른 하늘 아래에서 빛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순자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족과 행복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